수학, 바로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수는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는 중요성을 알고 미리 1, 2, 3, 4, 5, 6, 7, 8, 9, 10 정도나 또는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 정도는 익히고 입학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도, 그리고 문제집을 쓱쓱 푸는 친구들도 막상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수에 대한 연산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잦은 실수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데요. 연산을 아무리 풀어도 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수를 좀 잘 다루고 수가 기본인데 실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때 다양하게 수를 이용한 놀이를 활용하세요 하면 어떻게 문제집을 권해주실 수는 없나요? 막상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라고 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집도 필요 없고요.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자녀의 수감각을 익힐 수 있는 3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아부터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3, 4학년, 중학년 정도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3가지 방법을 전부 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낵 파헤치기 또는 스낵 분류하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과자나 또는 젤리나 상품 중에 보면 다양한 모양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고래가 먹는 과자라는 이름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과자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종류의 과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손쉬운 과자들을 깨끗한 쟁반이나 A4지에 쭉 펼쳐둡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모양의 종류별로 찾는 거죠. 고래 모양을 찾았어, 별 모양을 찾았어, 물고기 모양을 찾았어. 그러면 종류별로 모양들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뭉태기의 과자에서 그 종류별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찾아보자. 별 찾았어요. 그럼 별 뒤에 놓자. 물고기 찾았어요. 그래, 그럼 물고기 뒤에 놓자 하면서 쭉쭉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 후에는 세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래 모양은 5개가 있구나. 별 모양은 12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숫자를 분류하는,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숫자와 실물이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의 수 개념이 확실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한 것을 가지고 적당히 임의로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래하고 별하고 합한 것과 어떤 것을 합하면은 둘이 양이 비슷할까? 저는 이 물고기하고 오징어 모양 숫자를 더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합해볼까? 과자들을 다 옮겨놓고요. 자, 그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14개인데 이거는 12개다. 몇 개가 더 많지? 2개요. 그러면 2개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먹어볼까? 아그작, 아그작. 2개를 먹으면서 맛있어요, 재밌어요 하면서 더하기, 빼기, 가르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요, 숫자를 1부터 10까지 다 외웠지만, 그리고 덧셈,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등을 익혔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익힌 경우가 많아서 사과 하나랑 숫자 1을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바나나 3개랑 숫자 3, 그러니까 실물과 추상적인 것을 연결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숫자가 단위가 커지게 되면 연산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다양한 모양을 가진 과자나 장난감 등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의 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쑥쑥 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간단한 십진수를 알 수 있는 10개에 포함된 판과 바둑알을 이용한 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계란판 있잖아요. 10개들이 계란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가위로 쓱쓱쓱쓱 잘라서 활용을 해서 여러 개 겹쳐서 활용해도 좋고요. 더 간단한 것은 혹시 이제 초코볼 같은 초콜릿 중에 10개 단위로 들어있는 판이 있어요. 제가 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런 10개들이 초콜릿을 담은 판입니다. 이것에 바둑알을 두고서 실제로 연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숫자로 하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10을 10개를 꽉 채운 다음에 16, 하얀 바둑알은 6개예요. 16 더하기 12는
하고 실제로 이렇게 판에 바둑알을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숫자를 써서 쓱쓱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 10 단위는 겹치지, 겹쳤다. 그래서 20이 됐고요. 겹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1단위를요. 하얀 바둑알을 옮기는 겁니다. 여기 6개가 있고 2개가 있으니까 적은 것을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를 떼어서 옮겨서 붙이고 또 하나를 떼어서 실제로 이렇게 넣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6 더하기 12가 10개짜리는 2판이 나오고요. 하얀 바둑알 1의 단위는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28이라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요 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초콜릿판과 바둑알을 이용하면 놀라울 정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조작을 해보고 겹쳐보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통해서 연습장에 풀 때는 10의 단위 받아 올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자릿수도 표시하기가 애매하고 그런데 이 판을 이용해서 10개짜리 판을 이용해서 하면 겹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느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그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때는요. 이 판을 이용해서 그리고 바둑알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내해 드릴 건요. 바로 마트 캐셔놀이입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전단지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단지에 보면 상품 이름과 함께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죠. 요즘에는 뭐 500원, 1000원, 4,500원 단위로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1,980원, 2,990원 이런 식으로 10원짜리 단위로 끊어지는 가격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다채롭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단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상품별로 가위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2개의 A4지나 종이를 놓고 한쪽에는 다양하게 그렇게 자른 상품들을 오려놓고 장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과일만 3개 골라볼까? 귤 고르고요. 딸기 고르고요. 과일이 없는데요. 그럼 야채도 고르자. 채소도 고르자. 그러면 오이 모양도 고르고요. 그리고 그 고른 상품에 고른 것들을 더해서 상품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더 가능하다면 실제 돈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거스름돈을 걷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연산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마트놀이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재미있어하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물을 막 늘어놓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트에서 있는 전단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그림에 보면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나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은 얼마지? 여기는 지금 딸기 그림이 10개 그려져 있는데 딸기가 1,000원이다. 그럼 이 딸기 하나는 얼마일까? 하고 계산해 보면서 활동해도 좋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지금 고른 것들이 너무 가격이 많아. 뭘 빼야지 가장 근사치하게 돈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대화를 하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연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감각을 기를 수 있는 3가지 방법 아주 간단하고 작은 소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죠? 꼭 적극 추천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뭘 사러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집에서 한 바퀴만 딱 돌면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나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저도 그냥 딱 방송 끝나자마자 가도 당장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쨌든 그 전단지 보면서 좀 이렇게 수학 공부도 하고 특히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처음에 뭐 TV나 네. 좀 큰 거 100단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더 큰 거 부동산까지 넘어가는 거죠. 펜션 우려붙이고 그렇죠. 아파트 우려붙이고 취득매수까지 계산해가면서 네네.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면 더 공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리 씨가 말한 방법을 실제로 저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전단지에 보면은 식용유가 그림이 3개가 그려져 있고 4,500원이 돼 있으면 그 식용유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를 나눗셈을 해서 그렇죠. 계산한다던가 네. 아니면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던가 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하고 빼는 것 이상으로 곱셈과 나눗셈까지 연결을 하면은 훨씬 더 연산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집에서 어릴 때 수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감각을 익힌다는 건 체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익히는 수학이 그 교과서에 있다 그러면 체화된 수학은 오히려 사고력으로 깊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놀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은요, 김희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에 가장 귀를 크게 열고 계시는 분이 김세식 선생님이세요. 아, 네. 꿀팁 많이 아드님 얻어갑니다. 교육에 위해서 아이고. 실제로 실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번에 그거 튀기는 거 뚜껑 가는 네, 거 뚜껑 그것도 병 직접 해서 가지고. 아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니면 본인이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뭐 개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주고 받을 때 의도적인 게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귤이 이제 얘기를 10개가 있다. 야, 그럼 아빠보다 네가 2개 더 먹으려면 이제 몇 개 가져가야 되냐? 지금 10개 있어. 그러면 이제 가르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요거 좋아하는 거 먹을 때라든지 네. 장난감 뭐 갖고 싶은 거 할 때 그럼 그 10개 가지려면 네가 2개 더 가지려면 뭐 1개 더 가지려면 몇 개 이렇게 이제 말로 하면서 머리로 이제 계산도 해보고 그런 연습들을 의도적으로 하죠. 그래서 아드님이 먹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우리 애들 같으면 안 먹고 만다. 내가 이걸 푸느니 안 먹고 말겠다 이러니까. 네. 또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엄마가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같이 먹다 보면. 네. 아,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슈퍼에 네. 전단지하고 그다음에 이 고래 모양의 과자 네. 왠지 동이 날 것 같은 난리 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오늘은 좀 사재기 좀 하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결국 버리게 되는 전단지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꿀팁 드렸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400초 수학에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학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